자, 앞에서 서버 모터 블록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DC 모터 블록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물은요, 초코파이 보드 그대로 놔두시고, DC 모터 블록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꺼내시고, RJ 케이블 하나, 그 다음에 연결할 모터, DC 모터, 그 다음에 프로펠러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미리 꺼내놨어요. 이렇게. 자, 노란색 DC 모터 블록하고, RJ 케이블은 요 서버 모터에 있는 걸 재활용할게요. 그리고 프로펠러, 그 다음에 DC 모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연결해 볼까요, 같이? 자, 연결 방법입니다. 자, 화면에 나온 것처럼 하시면 돼요. 일단 RJ 케이블 분리해 줄 거고요. 서버 모터는 치울게요. 저 RJ 케이블에 DC 모터 블록 6핀 연결해 주시고, 아까처럼 1번에 꽂아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C 모터에 프로펠러를 꽂아 주세요. 짜잔. 네, 그 다음에 반대쪽은, 자, 여기 보시면 M1, M2라고 써져 있어요. 모터 1, 모터 2라는 뜻이겠죠? 저는 M1에 꽂습니다. 자, 아까 서버 모터 블록은 몇 개까지 연결할 수 있었죠? 그렇죠. 4개까지 연결할 수 있었어요. 슬롯이 4개였어요. 포트가 4개였기 때문에 4개까지 연결할 수 있었는데, DC 모터 블록은 2개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버 모터든 DC 모터든 많이 연결을 하고 싶다면, 지금 초코파이 보드에 포트가 8개가 있으니까 그 포트마다 다 DC 모터 블록이나 서버 모터 블록을 연결하면 더 많은 숫자를 제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DC 모터도 제어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버 모터에서 제어할 수 있었던 거는 각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DC 모터는 두 가지를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출력, 다시 말해서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흐르는 전류 값을 조절해서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전류의 방향을 조절을 해서 우리가 이 모터가 회전하는 방향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쓰임에 따라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어하는 걸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주의할 점은요. 아까 서버 모터는 이렇게 바닥에 놓고 해도 됐었지만 DC 모터는 이제 회전이 될 거예요. 회전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다칠 수도 있고, 바닥에 놓았을 경우에는 이 회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기 전에 이렇게 들고 실습을 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바닥에 놓지 말고 이렇게 들고 테스트를 해보세요. 나중에는 이런 거를 거치대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거치를 할 수도 있게 할 수 있겠죠? 네, 일단은 이렇게 들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엔트리로 갈게요. 자, 엔트리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입니다. 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하드웨어에서 맨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DC 모터라고 써 있어요. DC 모터. 자, 우리 아까 포트 1번에 DC 모터 블록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DC 모터 블록에서 M1에 모터를 연결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들어갔죠. 자, 여기 보시면 세기를 넣는 부분이 있고 방향을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요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주시고, 네, 출력 범위는 0에서 100%까지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한 50%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50%로 하겠습니다. 50%. 자, 이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네, 아주 잘 돌아가죠. 네,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 때는요, 이렇게 손을 앞에다 대보면 바람이 앞으로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밑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앞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바로 선풍기의 원리가 될 거예요. 네, 멈추고요. 자, 그러면 출력을 한 10% 정도로
줄여볼까요? 2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20 정도로. 자, 20. 네, 아까보다 펜이 확실히 천천히 도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방향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방금 시계 방향으로 했는데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도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빨아들여지는 느낌이 날 거고요. 오히려 밑으로 지금 바람이 내려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모터가 회전하는 방향에 따라서 바람이 빨아들여지고 내뱉어지는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제품들을 만들 수 있겠죠. 네, 가령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공기청정기는 주변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깨끗한 공기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모터가 회전을 해요. 그래서 공기를 흡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필터에서 미세먼지들을 걸러주고 깨끗한 공기가 내보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기청정기는 필터 달린 선풍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선풍기가 뒤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앞으로 내보내는 거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필터를 넣어서 걸러지는 거를 역할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공기청정기 원리가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지만 우리가 필터라는 것을 그 사이에 넣음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발명품이 탄생을 한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키보드로 선풍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선풍기를 만들어 볼 건데 이번에는 키보드 위쪽 방향 버튼을 누르면 점점 빨라지고 아래쪽 버튼을 누르면 점점 느려지도록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한번 누를 때마다 한 10% 정도씩 조절이 되게 해볼게요. 자, 그럼 다시 엔트리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에서 아까 우리 키보드 제어했던 기억나죠? 이벤트 Q키를 눌렀을 때를 마찬가지로 2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DC 모터를 조절하는 블럭을 2개 다 붙입니다. 네, 포트랑 모터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자, 만약 우리가 Q키를 눌렀을 때 50% 세기로 돈다. Q키를 눌렀을 때 예를 들어서 위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50%로 돈다. 아래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10으로 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처음에는 속도가 회전이 안 되겠죠. 왜냐면 버튼을 안 눌렀기 때문에. 자, 위쪽 방향 버튼 누르면 돌아가고 아래쪽 누르면 천천히 돌게 됩니다. 네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던 기능이 아니죠. 우리는 한 번 누를 때마다 점점 빨라지기를 원해요. 2번 누르면 20%, 3번 누르면 30%.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요건 약간 밑으로 빼두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변수라는 것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변수는 맨 밑에 보시면 자료라는 부분에 있어요. 네, 중간쯤에 있네요. 자료. 자, 자료에서 변수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자, 변수에서 변수 이름을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변수 이름은 속도로 해보겠습니다. 속도.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눌러서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시 블록 탭으로 돌아오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속도라는 블록들이 생겨났습니다. 변수가 이제 생긴 거죠. 자, 변수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는 비어있는 그릇이고 그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변수는 저장 공간이고요. 거기에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거기에 자료를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누적시켜서 쌓을 수도 있고 비우고 다른 것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 시작했을 때 이 변수를 속도라는 변수를 0으로 만들 겁니다. 여기서 더하기와 정하기가 있어요. 이거 구분해 주셔야 돼요.
더하기는 안에 있는 내용물을 건드리지 않고 계속 더하는 거고, 정하기는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비우고 새로 채워 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린 정하기, 처음에는 속도를 0으로 할 겁니다. 자, 이제 여기를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 위쪽부터 해볼게요.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는 이 속도를 이제 더할 거예요. 어떻게 더할 거냐면 10만큼 더할 겁니다. 10만큼씩. 그럼 아래쪽은 10만큼 빼야 되는데 지금 빼기라는 블럭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빼기 10을 해줍니다. 빼기 10. 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속도가 변수가 0으로 있다가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값이 증가하고 아래쪽 화살표를 누를 때마다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우리? 자, 변수를 만들면 여기 스테이지상에 변수 값이 나타나는 부분이 생깁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시작을 한 다음에 키보드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 속도가 올라가는 게 보이죠? 밑에 방향을 누르면 빼지는 게 보입니다. 빼지다가 언젠간 또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건데, 자, 어쨌든 일단은 더하고 뺄 수 있다는 것만 확인을 하면 됐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시고요. 자, 근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제 모터가 돌지 않아요. 네, 모터는 항상 이제 이 값들을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드웨어에 가서 DC 모터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해주면 끝이 아니라 이제 여기 들어갈 값을 정하는데 바로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 변수 속도 값을 집어넣어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구조를 살펴볼게요. 자, 이 모터는 계속해서 이 속도 값을 확인을 할 겁니다. 속도 값을 확인을 할 거고, 여기서 10만큼 더하고 10만큼 빼지는 이 속도 값을 여기서 알아서 계속해서 변화를 시켜주면서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잘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 화살표 위키를 눌렀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속도를 이렇게 높여도 모터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네,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아마 이해했을 텐데, 이 DC 모터가 이 속도 변수값만큼 회전을 하라고 하는 명령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말해 선생님이 이거를 언제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를지 모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계속해서 이걸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 두 번째 흐름에 가서 세 번째 있는 계속 반복하기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요 사이에 블럭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속도를 0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속도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얘는 계속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10이 되면 10으로 계속 돌릴 거고요. 100이 되면 100으로 돌리겠죠. 그럼 확인을 해볼게요. 자, 출력 10, 20, 30, 40, 50, 60, 70. 자,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60, 50, 40, 30, 20, 10, 0.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은요. 여기서 한 번 더 빼면 이제 음수가 돼버려요. 마이너스가 돼버리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궁금하죠? 돌아가네요. 자, 하지만 눈치채셨겠지만 반대 방향으로 돌게 돼요. 이렇게 되면. 네. 자, 다시 말해서 이 시계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시계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 이 블럭에서 반시계 시계를 정해주지 않아도 이 속도 값이 음수로 바뀐다,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면 회전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네.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선풍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과제 제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주소에 접속을 하면 설문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실습을 다 하고 나서 앞에서 배운 DC 모터랑 서버 모터, 그 다음 이제 LED 블록을 활용해서 어떤 제품들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서 여러분 의견을 적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번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한번 실제로 만들어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링크는 주소는 이 학습서에다 선생님이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할게요.